네, 오늘 함께할 투자자 두 분, 멘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머릿속에 항상 투자자가 있어서 두 분을 제가 투자자라고 처음에 호칭을 해드렸는데요. 자, 앞서 이제 국내 시장이 게임주가 오늘 오랜만에 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슈를 그래서 게임주를 뽑았습니다. 중국에서 또 판호 발급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게임주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판호가 개방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일단은 뭐 넷마블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넷마블, 넥슨 게임즈 그리고 T3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갭상승하고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금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전형적인 이런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제 맞느냐 오르냐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제 중국의 외자 판호에 대한 발급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그래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동안 너무 많이 눌렸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가 차트들을 대부분 이제 좀 쭉 살펴보시면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사실 주가가 한동안 쭉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반등이 좀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네네. 지금 한동안 보합세라든지 조정이 작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게임주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임주들이 일단은 중국의 시장이 좀 막히면서 한동안 최근 2, 3년 정도가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중국은 그 사이에 중국의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의존을 많이 했다면 지금 뭐 중국 자체적인 게임사들의 사실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국 내 어떤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게임사들은 일단은 중국 시장보다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을 좀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PC 게임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라고 하면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이제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을 좀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신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사실 신작이 발표되거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먼저 오르다가 오히려 신작이 공개되고 나면은 어떤 기대감이 다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사실 좀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떤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가지 마시고요. 게임 난 좀 하고 있고 내가 좀 자신 있다라고 이런 뭐 신작도 잘 알고 있고 이런 트렌드 잘 알고 있다라 하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나 게임 잘 모른다. 사실 저도 게임을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디테일은 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어떤 섹터 자체가 조금 이제 사이클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에 대한 염정 멘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판호가 발급됐다는 것은 그간 중국에서 게임을 우리가 서비스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게임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는 오늘 이번에 중국에서 또 외자 판호 새로 발급한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하고 조금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게임주가 움직이는 부분이 2가지 정도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게임주들이 좀 올라가는 네네.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의 불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암호화폐가 좀 상승을 했었고 이런 암호화폐 상승으로 인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높아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특이한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게임주 관련된 리포트들이 예전에 이제 그 의견 없음의 어떤 리포트가 네네.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로 의견을 상향시키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일단 증권사에서 의견 자체가 의견 없음에서 이제 매수로 의견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판호 관련돼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넷마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서비스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미 넷마블 부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고는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기관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 불확실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게임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리포트는 일단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CG로 나가고 있습니다. 5개 국내 외자 판호 발급된 회사들입니다. 넷마블, 넥슨 게임즈,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넥슨, T3 엔터 이렇게 5군데가 외자 판호를 새로 받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신작 게임들도 앞서 나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증권사들에서는 넷마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뭐 게임은 현장에 나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중국에서 서비스 되면서 또 어떤 인기를 끄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5개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 소식으로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자, 중국이 이렇게 게임 시장을 열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좀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저희 고민이 좀 있거든요. 시장에서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죠. 그래서 혹시 한한령 해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래서 엔터주도 혹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염정 멘토부터 얘기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엔터주는 게임주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코로나 기간, 3년 정도 기간 동안 K 콘텐츠, K 엔터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업용 공연에 대한 허가를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1월에 이제 월드 투어가 좀 잘 성황리에 네. 좀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오프라인 공연을 통한 매출액 증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컨텐츠라든지 뭐 우리 엔터 관련된 이런 굿즈라든지 이제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좀 암암리에 조금 이제 보고 있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풀린다, 공식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매출액 증대는 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빠른 성장세 이런 부분을 보였던 부분이 사실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까지 만약에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보고 계신다라고 염정 멘토께서 정리해 주셨고요.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SM 인수전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엔터 네. 시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예전에 이제 한한령이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프로 한두 개 그냥 출연을 하고 뭐 사인회만 가져도 몇 억씩 받아오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파워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우리 소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가수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OTT 시장 안에서 예전에 드라마가 몇 편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시장까지도 같이 열려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쪽이 아시다시피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제 그 엔터주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가져두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 시장 열리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인구는 비슷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문화권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인도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쓰고 굉장히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단일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 하나 열린다라고 하면 맨파워가 됐든 아니면은 컨텐츠 파워가 됐든지 간에 진출하는 회사의 그 파워력 자체,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실적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촘촘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은 엔터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조금 좁혔으면 좋겠는데 염정 멘토께서는 그러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네. 때 뭐 음원 시장도 있겠지만 드라마 시장도 있고 좀 많지 않습니까? 어디를 네.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엔터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컨텐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이제 엔터주 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 제가 이따가 공약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낄 거고요. 네. 그리고 공약주에서 소개하실 거군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엔터주가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공약주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기태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큐브엔터 같은 종목도 중국의 멤버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기대감이 좀 한껏 고조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매출화 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큐브엔터도 지금 단기간에는 좀 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SM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엔터주가 일부 종목들이 좀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실적이라든지 기업 본연의 네.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중현 멘토께서는 좀 좁히면 엔터주 관련해서는 어떤 거 좀 토픽으로 보세요? 저번에 근데 그 시진핑 3기 처음 출범할 때 이제 중국 안에서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는 인민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은 조금 배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어쨌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대회는 연다.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 관련된 저는 컨텐츠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돌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네. 모습의 부분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좀 막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여러분들이 컨텐츠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얘기를 했던 뭐 스튜디오 미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컨텐츠 안에서는 SBS 컨텐츠 허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엔터주와 관련된 얘기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잡았습니다. 소재, 리튬 관련주들 오늘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올해는 뭐 전기차를 빼놓고는 방송이 안 되는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투자 안 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이익을 못 보는 뭐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염정 멘토 오늘 시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차 전지주가 지금 강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2차 전지의 종목의 섹터 내에서의 확대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넘어섰다라는 좀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매매가 좀 더 활발하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수익률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한동안은 지금 셀업체들이라든지 양극재 업체 일부들은 물론 움직임이 있지만 셀업체를 중심으로 대형주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이제 상승세를 조금 멈추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2차 전지 소재주라든지 최근에 움직임이 또 보이는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리튬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의 중소형주가 지금 좀 더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기존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워낙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지금부터는 2차 전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각 셀업체들 우리 3사 역시도 저가형 배터리 모델인 LFP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 그리고 이제 배터리 형태도 지금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의 지금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계속해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굴되는 종목들이 신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좀 빠르게 좀 따라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멘토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이런 관점도 일단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좋은 종목은 위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사용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ESS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도 이제 자동차 충전 부분을 태양광하고 연결을 해서 ESS하고 같이 붙인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이 ESS도 뭐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2차 전지하고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게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발전 기구들을 많이 이제 설비들을 많이 이제 생산해 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설치만 해놨지 ESS를 붙인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ESS 붙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올랐었고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도 뭐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역시 거기서도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뭐 자동차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반등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예전에 우리 CATL하고 포드하고 합작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네. 이게 포드가 CATL의 기술을 일단 가지고 와서 그 공장 자체도 CATL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신재생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일단 포인트 자체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CATL하고 포드 합작 공장에 제동이 이제 걸리는 발의를 하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IRA 관련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제동이 좀 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어주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수혜를 또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다, 미국에서 중국이 제동을 이제 조금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2차 전지가 또 한 번 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적 뉴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보이는 건 맞는데 뭐 눈앞에 보이는 주가는 너무 급등해 있으니까 사실은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쉬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러면 지금 선두권에 치고 가는 애들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후발주자를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염정 멘토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후발주자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선두권, 나 2차 전지 투자할래 그러면 선두권 업체들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투발주자 찾아가는 부분이 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지금 2차 전지가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꿔주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서 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고가형 배터리
배터리 쪽에서 지금 저가형 배터리, 중저가 배터리 쪽으로의 확대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에 맞는 이제 종목들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네. 내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또 놓치면은 따라가기 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차라리 그냥 셀 업체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셀 업체를 보자. 차라리. 예, 그냥 네. LG 에너솔루션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삼성 SDI를 보시든 그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2차 전지를 잡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네. 타이밍을 잡으시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타이밍 잡고 제대로 잘라내고 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매매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에서 기술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도 못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자체는 안에 있는 소재라든지 재료가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예전에 CRT TV가 나오고 난 다음에 띤 TV 소위 말해서 LCD라든지 PDP라든지 하는 쪽으로 시장이 바뀔 거다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뭐 OLED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LCD가 처음 나왔을 때 LCD 부품하던 부품하던 회사들이 시장은 계속 띤 TV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술력이 바뀌면서 이 기술력을 따라오는 회사도 있고 못 따라오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력이 바뀔 때 그걸 못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를 팔고 있죠. LCD를 팔든 PDP를 팔든 아니면은 뭐 OLED TV가 되었던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이 리튬 산화철로 그냥 다시 달릴 건지 기술 표준이 어디로 갈 건지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빠르게 매매를 못하지만 이 시장의 파이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소비자하고 바로 접점에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조금 쉽게 접근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보다는 셀 업체를 보자라는 의견을 강주영 멘토께서 또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소재, 특히 양극재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불을 뿜고 있고 뭐 리튬, 니켈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니켈보다는 리튬이죠. 리튬 쪽에 좀 관심도가 더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는 뭐 니켈 관련 회사들로도 좀 매기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뭐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툭툭 터져 나오다 보니까 최근엔 도리어 회사에 현금 많은 회사 좀 찾자 아니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를 찾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염정 멘토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전히 ING 상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현금 보유율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뭐 기대감 보다는요. 저는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잉여현금 흐름이 이제 좋은 종목보다는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보여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잉여현금이 많은 뭐 기업들 보시면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GS, HMM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섹터 쪽으로 지금 섹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섹터가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줄 만한 섹터인 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네. 저는 지금 오히려 현금이 있는 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지금 또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영업이익률의 개선세가 보여지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강주영 멘토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의 금융 위기 부분이 역시 뭐 진행형이고 소위 이제 한 2, 3주 정도는 지나봐야 심지어는 이제 빠르면은 이번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지 일단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가기 시작하면
주가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금 가지고 있다고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꿈과 희망이 일단 있어야 되고 향후에 어차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되었던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어떻게 보면 좀 주가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주가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꿈을 꾸고 있는 게 또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 쪽 중동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뭐 급하게 올리는 종목들이 꽤 있죠. 중동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또는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이제 튀는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아스타, 뭐 에스코넥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코멘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지금 거의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사우디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보유 잘 하고 계셨던 아니면 정말 운 좋게 이 종목을 잘 보유 계셨던 분들이 그냥 수익을 거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따라가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뭐 기존에 가장 최근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주영 멘토께서는 이 사우디 투자 자금 유치 기대감, 최근에 오르는 주가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대만큼이 안 네. 채워지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다든지 혹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접근을 한다? 저는 일단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거의 고점 언저리에 코스닥이 요즘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또 고점 언저리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FMC라든지 여타 관련된 이슈들도 큰 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막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이슈 확인하는 건 마무리를 짓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염정 멘토 앞서 엔터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엔터주의 정석 JYP 엔터를 관심주로 뽑으셨고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전장과 IoT 출하가 증가가 기대된다. 아모센스를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JYP 엔터부터 염정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앞서서 엔터주라든지 K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도 여타 연예기획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상업 공연에 대한 허가에 대한 다른 기대감이 가장 큰 지금은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뭐 엔터주가 SM과 하이브의 어떤 뭐 지분 경쟁으로 지분 싸움이라 뭐 지분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지분 이슈로 인해서 지금 왜곡된 가격이 좀 형성이 됐었지만 JYP 엔터는 크게 흔들림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시면요. JYP 엔터 1월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진짜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저는 엔터주 쪽에서의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이번에 SM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장 안정적인 엔터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의 아티스트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한 그룹이 어떤 한 가수가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오래된 좀 구력이 있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네. 해외 투어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가장 좀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앨범과 공연 수익 등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도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불과 이제 1년하고 3개월 전 대비해서 매출액은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거의 한 2.5배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정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뒤지지 않을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엔터이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한 투자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 선 아래서 사실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아침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엔터주 전반적인 움직임이 조금 좀 상승을 하면서 딱 7만 원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가능하시면은 조금 나눠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7만 원 밑으로 해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에서 지금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8만 5천 원에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매수는 7만 원 밑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자, 강주영 멘토가 가져오신 아모센스 얘기 듣겠습니다. 예, 아모센스는 통신 칩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IoT라든지 전장 부분의 통신 모듈에 대한 매출 자체가 계속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뭐 핫한데요. 2차 전지가 핫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전기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자율주행 생각나실 거고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통신 칩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의 통신 칩의 어떤 매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물이라든지 하는 부분과 통신 모듈을 통해서 통신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로봇이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원래 여러분들이 그 약간은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산업 영역에서 통신 모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그 흐름 자체를 조금 타고 있는 그러한 가격권 근처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10% 정도 위인 17,500원 정도로 일단 가볍게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탈 가격은 14,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4,600원으로 제시받았습니다. 두 분이 오늘 제시하신 종목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정 멘토 그리고 강주영 멘토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